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서 안내문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유의하시라 라고 강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요 신규 상장주,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LG CNS, 오름 테라퓨틱스, 동국생명과 뭐 한화비전도 있겠죠. PREE, 삼양 NC캠 등 지금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요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신규 상장주 투기 심리, 첫날부터 어떻게 보면 대박을 노리겠다라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저는 많이 개인 투자들이 피를 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만 노리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주식은 역시나 그 기회는 신규 상장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날만 피해라. 뭐 300%, 400%,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오면서 정말 1년 동안 상장하는 이런 무수히 많은 공모주들이 많이 있는데 요 안에서 그냥 한 종목만 붙잡고 이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러한 사람들이 첫날에 다 몰리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개미들이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이후에 여러분께서 그렇게도 바라시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한화비전이라든가 뭐 오름 테라퓨틱, PRE, 삼양 NC캠 다 똑같아요. 이런 건 재무보다는요. 지금 얼추 봤을 때 주식 차트상으로 제가 사실은 차트 매매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주식 차트상으로 물량 소화 구간 눈치만 채면 급등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신규 상장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 처음 공개되는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중요해요. 기관과 외국인의 배정 물량이 많으면 첫날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얘들은 가장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수익 실현. 그래서 활용하는 게 뉴스. 뉴스도 그냥 뉴스가 아니라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굉장히 꿀빨순 뉴스를 내보내면서 개인들의 매수를 굉장히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량을 떠넘겨버리죠. 그리고 주가는 그 뒤로 또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면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보통은 여러분들 큰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그 회사에 관한 비전이라든가 기관 입장에서도 돈 많은 주체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굴려야 되는데 그들도 투자 가치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잔뜩 기대감을 심어줘서 이 비중이 큰 부분이 있어요. 또는 대주주 물량이라든가 이전에 구주 같은 이러한 썩은 물량을 치우기 위해서 이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면 그렇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LG CNS 같은 경우는 첫날 급등했다가 눌림목이 나왔죠. 잠시 후 차트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름 테라퓨틱 물량 소화 구간 거치니까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 PRE 얜 최고예요. 아예 그냥 첫날부터 시장에서 패대기를 쳤죠. 패대기를 치다가 패대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대기를 치다가 유리기판이라든가 HBM과 묶어버리면서 재료를 폭발시키면서 순식간에 물량을 소화시키고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러한 테마주로 바로 편입이 됐다라는 거죠.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공모가 대비 50% 100% 오르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그렇지도 못한 주식은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이런 분들은 50% 100%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50%에서 100%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날 수급량에 따라서 유통물량 이상으로 물량 다 소화하면 150, 200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펼쳐지면서 어떻습니까? 피 터지는 싸움이 되겠죠. 오르면 수익. 하지만 빠지는 순간 어때요? 그날 여러분들 욕심냈다가 재산 다 날라갑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산을 날려본 깡통을 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첫날 이 도박 심리 있잖아요. 300% 가겠지, 400% 가겠지. 뭐 그날 뭐 상한가 가는 주식들도 많이 없어요. 그런 날은 한 50% 100% 먹으면 내가 원금의 2배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돈 다 날리는 겁니다.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첫날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첫날 손가락 참아라. 차라리 여러분들 재산 날리고 그냥 욕심내다가 돈 크게 날려갖고 멘탈 붕괴 올 바에는 그냥 첫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영역이라 인정하시고요. 최근에 신규상주가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경험. 신규 상장주 투자 경험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얘 지금 물량 다 빨았잖아요. 얘는 근데 전고점 돌파 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첫날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물론 거래량을 지금 실으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간단하죠? 무슨 뜻? 윗꼬리 달린 건 별거 없어요. 수익 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매동 주체로 가잖아요. 요날 그냥 수익 본 사람들이 팔았다. 분봉상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윗꼬리가 길잖아요. 상장 물량 2천만 주인데 거래량 크죠? 그런데 분봉상으로 보시면 물량의 반절밖에 안 털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그리고 주가가 눌림 나왔죠? 그리고 최저 가격 반등 딱 지키고 어떻게 돼요? 반등. 그리고 바로 순식간에 어딥니까? 윗꼬리 자리까지 올라오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윗꼬리 자리까지 이렇게 바로 올려놨다는 거는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만큼 이 윗꼬리 달린 만큼 그 구간이 또 있잖아요. 여기도 추가적인 물량의 소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돌파시키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럼 주가는 순식간에 3만원 넘어가고 4만원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이클이 누가 있어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얘도 신규 상장 첫날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요렇게 떨어뜨리고요. 이틀 동안 물량 소화시켰죠? 그리고 날아갑니다. 이러한 차트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게 지금 얘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상한가를 보냈는데 요때 빨리 물량 있잖아요. 빨리 물량 첫날 빨리찔한 물량만큼 저항권까지 올렸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힘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거래량이 터지면 이 앞에 물량 있잖아요. 여기 소화한다라는 뜻이겠죠. 거래량이 이만큼 올라와 보세요. 이만큼 올라와도 이 물량 다 소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욕심냈다가 빨린 사람들은 손절했겠죠. 왜냐? 28,000원대에서 2만원까지 빼잖아요. 그럼 사실상 마이너스 30%잖아요. 마이너스 30%. 감당 못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채웠죠? 그럼 첫날에 투기 심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떠한 회사인지 모르니까 이런 주식들은 어떻습니까? 던져버립니다. 이때 가면 멘탈 붕괴해버리죠. 그래서 첫날에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A 로직스 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신규 상장 이후에요, 마이너스 70%에서 한 80%랑 빼잖아요. 이렇게 크게 빼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얘네들 특징은 무엇이냐? 거래량 조그만 수급 몰리면 개미들이 몰려요. 근데 그 다음 저항권이 어디다? 9,000원. 이러한 주식들은 상따를 노리기가 좋겠죠. 상따. 왜냐? 저항권 없는 물량까지 끌어올리고요. 개미들이 붙잖아요. 이제 여기서 옆으로 질질질 기는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 9,000원 돌파하기 어려워요. 이날 물량 다 던졌잖아요. 거래량 터지면 던졌잖아요. 그런데 흘러내릴 동안은 거래량이 없고, 근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순식간에 1차 저항대 라인까지 물량을 올렸다? 그러면 그 다음 공간이겠죠. 그런데 이날 터진 2천만 주가량 터진 거래량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요 10,000원, 13,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패턴은. 팩트는 무엇이냐? 재료가 터져줘야 돼요. 재료.
그래서 테마가 중요한 겁니다. 3A 로직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엮여있죠. 반도체 설계 기술. 얘의 관건은 무엇이냐?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예요. 얘가 2천만 주의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선 890만 주로는 저항권까지 끌어올렸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공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장 물량 4배는 터줘야 됩니다. 4천만 주. 4천만 주 터지면서 요 만원대 초반 라인에 안착한다. 그럼 얘는 단계적으로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A 로직스 말씀드리겠고,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 기업이죠. 매출 그냥 1000억대 무난하게 해요. 돈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그러한 모멘텀이 있으려면 연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영제는 사실상 수요가 한정돼 있어요. 매출도 계속 일정할 거예요. 아마 실적을 보시면 동국생명과학도 매출이 일정할 건데, 얘는 여기서 한 30%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20% 30%. 투심이 완전히 날락하고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 봅니다. 이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보면 매출의 딱 2배예요. 그런데 윗골에 열렸다? 이건 던진 거죠. 그리고 상장 물량 1,500만 주인데 3천만 주가량 터뜨리면서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는 당분간 끌어올릴 계획이 없다. 그럼 시장에서 조용히 잊혀질 거예요. 딱히 매력 있는 테마도 아니라 판단이 되고요.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벌써 2천억 돌파를 했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2파동을 일으키고 조정을 많이 주면서 3파동에서 또 올라갔느냐? 얘는 그렇게 시장에서 매력적이진 않은데 억지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인공지능 유전체 관련 유전자, 유전체, 항암제 이런 거 건드리는 기업들은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관련 기대감에 따라서도 시가총액은 충분히 4천, 5천억 돌파를 시키는 게 통상적입니다. 얘 보면 매출 형편없어요. 그래서 재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셔야 된다. 이미 기회는 날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 2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도 2파동이 안 됐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물량을 변동성이 있게 매집할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끼가 있는 종목은 특징이 있어요. 요 안에서 박스권을 움직이겠지만 올릴 때는 시원하게 한 70% 올려버립니다. 뺄 때도 한 40% 빼버려요. 또 올릴 때 한 70% 올려요. 빼버릴 때 몇 프로 빼버려요? 한 40% 빼버려요. 또 그 쭉 횡보기간 거치다가 또 한 방에 주봉상 몇 프로 올릴지 대략적으로 한 40%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 나중에 튀어나올 재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또 거래량 없이 만약 조정을 준다. 그럼 여러분들 5,000원 초반대에서는 분할로 긁어 모으셔야 됩니다. 거래량에 터진 장대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변동성 있게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터트릴 때 폭발적인 재료를 크게 확 터트려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는 거죠.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상장 물량이 3천만 주인데 5배, 6배 이상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이 주식 잘만 모으면 여러분 타점만 잘 잡으면요. 추격 매수, 단타성으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의 기회를 준다 가정을 한다라면 크게 갈 놈이라 보고 있어요. 주봉상 70% 끌어올리죠. 고가 기준으로 빼버릴 때도 확 빼버리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또 분명히 저항을 받을 겁니다. 이거를 돌파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장이 뚫리면 그때 단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했다가 20% 30% 물리는 단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타점 라인이 여기다. 여기를 위로 오히려 돌파를 하면 그것이 단기 매매 자리이고 빠진다? 특히나 거래량 없이 그럼 베스트. PIE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냥 첫날부터가 시장에서 그냥 주목을 안 받는 척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 근데 밑꼬리를 달렸다는 건 뭐예요? 이거 누군가 물량을 바친 거죠. 3,500만 주에 200가량 거량 터뜨리면서 그 연상 빼고 또 상한가. 근데 이젠 얘는 무엇이냐?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마진 300% 넘게 올라왔잖아요. 300%가량 올라왔잖아요. 3,600 대비해서 한 300%가 넘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 개인들은 이러한 주식에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연속으로 상한가를 간 기록이 있고 그리고 갭까지 떴어요. 이제 여기서 변동성 있는 빨래질이 가능하겠지. 변동성 있는 빨래질. 추이를 보니까 20% 올렸다가 또 뺄 때 몇 프로 뺄 수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10% 빼고
개미들 갭 상승하면 우리가 주식 공부할 때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갭을 메꾼다. 갭 메꾼 뭐예요? 손절하겠죠.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난 장기 투자자야. 왜냐? 이 회사는 매출도 1,000억 넘게 하고 심지어 AI 반도체 관련주야. AI 관련주야. 2차전지 관련주야. 이런 이제 재료를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얘는 이제 주가 자체가 10,000원 초반에서 11,000원 사이에 빨리 찌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타점이 늦었다라는 거겠죠. 신기한 게 사람들이 저점에 있을 때는 투심이 약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연상 가고 올라갔을 때 사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또 그 다음 살펴볼 게 하나비전. 얘는 지금 TC 본덱이 막 터지고 있죠. 하나비전 진짜 신기한 게 첫날에 물량 다 털었잖아요. 그런데 얼추 회복하는 척 하다가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확 그냥 죽여버려. 완전히 주가를 악재를 막 쏟아내죠. 퀄테스트 탈락했다. SK하이닉스랑 연관없다. 한미반도체한테 게임이 안 된다. 요때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4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변동성 이렇게 높게 막 30% 40% 올렸다가 막 30% 뺐다가 이러한 기회를 주는데 또 사람들이 이때는 안 사요. 그런데 하나그룹주가 폭등을 하고요. 상한가 한 방 터지고 이제 5만원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재밌게도 거래량이 터지죠. 재밌게도 거래량이 터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삼양 인시캠. 저라면 얘 삽니다. 이제 곧. 이 상한가 가기 전 요 라인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2만원 초반대까지 한번 빠져줘라. 거래량 없이. 왜냐면 바보라고 무식하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여기 돌파시켜놨겠습니까? 저는 그나마 여러분 최근 신규 성장 중에 노린다고 하신다라면 얘를 눈여겨보세요. 재료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맹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묶인 분야가 유리기판이잖아요. HBM. 올해 내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총 대비해서 매출도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태성 같은 주식을 보면 어때요? 시총 1조도 갔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500억밖에 안 돼요. 600억도 안 합니다. 갖고 있는 자산 600억이 안 돼요. 거기서 빚이 반이에요. 얘는 어떻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절. 거래량보다 더 터트려 놓고 물량 수화시켜야 하는데 떨어뜨린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가 곧 지지선. 이때 물린 사람들이 또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강력하게 매집을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거. 내가 사는 주식은 내일 막 상한가 갈 거야. 온갖 기대감을 갖지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돼봐요. 손절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으로 갈아타고 또 그러다가 계속 원금만 박살 나는데 이러한 패턴에 나오는 주식들은 거래 없이 빠진다? 거래량 돌파시켜도 순식간에 여기까지는 그냥 갖고 있는 그들의 영역이에요. 충분히 3만원 이상도 돌파 나올 자리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동막 메디컬 또 한번 볼까요? 얘는 좀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거래량 2천만 주 한 번 이상 터트리면서요. 12,000원 뚫으면 13,000원 라인 때 저항받잖아요. 요구가 진입하면 얘는 사도 될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왜냐? 주가가 최초로 흘러내린 자리가 13,000원. 그리고 뭐 거래량 살짝. 여기까지 한번 들어 올리잖아요. 13,000원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량으로 분할 매수해도 13,000원 진입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그럼 뭐예요? 여기서 저항받겠죠. 왜냐? 요때 던진 물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 힘을 뚫어내지 못하거나 호재가 안 나오면 거래량 없이 조금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셔라.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 보이는 놈은 얘예요. 예. 엔스캠. 좀 더 주정 나오고 윗꼬리 들렸죠. 오늘 차를 잘 됐습니다. 21,000원까지 한번 기회를 주면 저는 사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야 되는 자리. 분할 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 통틀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께 통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결국에는 요 날만 피해라. 언제? 첫날. 첫날만 참아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잘 참아서 타점만 잘 잡으면 분명히 기회가 눈에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CNS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한번 크게 투자 심리를 확 떨어뜨릴 것이다. 그때 올라갈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욕 되게 먹었죠. 제가 빠진다고 하니까 다 막 10만원 20만원 막 간대요 사람들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꼴을 보라고. 그때 당시에 투심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계속 얘는. 왜냐 시총이 커요. 그러면 돈이 많은 주체, 뭐 기관, 외국인, 연기금 이러한 주체들이 먹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개매수가 강하잖아요. 이들 싸움부터는 다 팔고 있고 이러한 기관들의 돈을 움직일 만한 매력이 올라면 아직까지는 더 덜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입니다. 하루만 참으면 돼요. 그 손가락, 그 순간, 투기적인 심리, 첫날만 알 수가 없잖아요.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첫날만 참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였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